안녕하세요. 역세권TV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쇼토쿠 태자, 즉 성덕태자의 비밀에 대해 얘기할까 합니다. 쇼토쿠 태자, 아자태자설입니다. 백제 때 외, 즉 일본의 불교를 전파한 사람. 이미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워 알고 있는 인물인데요. 바로 아자태자입니다. 아자태자는 백제 위덕왕의 아들로 594년 외에 파견돼 불교를 전파했다고 학교에서 배웠죠. 일반적으로 아자태자는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라고 하며 일본 서기에는 쇼토쿠 태자의 초상화도 그렸다고 기록됐어요. 쇼토쿠 태자는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일본에서 크게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쇼토쿠 태자의 초상화가 일만엔 지폐 등에 실리는 등 역대 일본 인물 중 지폐 인물로 가장 많이 가장 오랫동안 쓰였습니다. 그런데 아자태자가 쇼토쿠 태자라는 설이 있어요. 쇼토쿠 태자도 아자태자처럼 태자였으며 일본의 불교를 전파했거든요. 또한 두 사람의 나이도 비슷합니다. 아자태자는 572년, 쇼토쿠 태자는 574년 출생, 2년 차이, 그래서 두 사람을 동일인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자태자는 진짜로 태자, 즉 왕의 후계자일까요? 태자가 아니라는 설이 있습니다. 사서에는 왕자, 즉 왕의 아들 아자로 기록됐어요. 기록을 보시죠. 백제왕이 왕자 아자를 보내 조공했다. 백제 왕의 사신 왕자 아자 등이 왔다. 이 중 성덕태자 전력에는 우리가 아는 유명한 얘기, 즉 아자태자가 쇼토쿠 태자의 초상화를 그렸으며 쇼토쿠 태자가 아자태자의 제자가 됐다고 기록됐어요. 그렇다면 어째서 아자 왕자가 아자태자로 잘못 알려졌을까요? 아마도 아자가 왕자가 아닌 태자로 기억된 것은 외에 파견된 백제 왕자들, 아신왕의 태자 전지, 무령왕의 태자 순타, 성왕의 태자 임성, 의제왕의 태자 풍 등이 태자였거나 태자였을 가능성이 커서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위덕왕의 아들인 아자태자는 위덕왕의 동생이 왕위를 잇는 바람에 왕이 되지 못하죠. 위덕왕의 다른 아들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아자는 태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왕자 아자를 아자태자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요? 한편 쇼토쿠 태자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쇼토쿠 태자 허구설은 비교적 최근 1999년 일본에서 제기된 설입니다. 사실 쇼토쿠 태자는 실존이 불분명한 인물입니다. 그의 최대 업적은 외의 불교를 보급시켜 발전시킨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외의 불교를 보급시킨 백제의 아자 왕자, 아자태자를 쇼토쿠 태자로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일본의 정사인 일본 서기에 따르면 일본 아스카 시대의 정치가이자 요메이 왕의 장남이었던 쇼토쿠 태자는 훗날 우마야도 왕이 됩니다. 쇼토쿠 태자의 업적 중 조정의 신하를 12등급으로 나눈 관등제인 관이 12개와 불교 중흥이 그의 업적은 맞지만 17개조 헌법과 수나라에 보낸 사신인 견수사 파견은 그의 업적이 아니라고 하죠. 특히 수서의 견수사 파견 기록에는 당대의 스이코 왕과 쇼토쿠 태자, 즉 훗날 우마야도 왕 모두 등장하지 않습니다. 역시 지어낸 가상인물이었기 때문일까요? 그나마 쇼토쿠 태자를 찾아볼 수 있는 건 수서 기록보다 약 100년 뒤인 후대 720년에 기록된 일본서기 뿐이죠. 그렇다면 어떤 배경으로 쇼토쿠 태자가 등장하게 됐을까요? 훗날 다이카 개신으로 외의 중앙집권적 국가체제가 강화됨에 따라 중국 황제와 맞먹는 천황의 이미지를 만들고자 일본서기 편찬자들이 황족 중 한 사람을 택해 가상인물인 쇼토쿠 태자를 만들었다는 설이 있어요. 하지만 쇼토쿠 태자 허구설에 확실한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쇼토쿠 태자는 허상인물일 수도 있고 실존 인물일 수도 있겠죠. 하는 수 없이 본 영상에서는 일본서기 기록처럼 쇼토쿠 태자를 실존 인물로 보고 이야기를 전개하려 합니다. 먼저 고대 외 또는 일본과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간단히 살펴볼게요. 흔히 중국, 외 또는 일본과의 조공은 15의 약수라고 하죠. 15의 약수는 1, 3, 5, 15입니다. 즉, 외 일본은 1, 3, 5, 15세기에만 중국에 조공했다고 하죠. 본 영상에서는 15세기 무로마치 막부의 조공 기록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기원전 1세기경 일본 열도는 100여 개의 작은 소국으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일본의 소국들은 중국에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죠. 즉 일본은 고대부터 중국을 섬겼다는 겁니다. 한서 지리지에
낭랑의 바다 가운데 외인이 있고 100여 개의 소국이 있는데 셋이 절기마다 와서 조공한다는 기록과 후한서 동의전에는 1세기인 57년 외의 노국이 조공하자 후한 광무제가 한이 노국왕이라 기록된 인수, 즉 도장을 하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3세기에는 야마타이국의 히미코 여왕이 위나라에 조공을 바쳤으며 또한 5세기에는 외오왕이 중국 남조 제양진에 조공을 바쳤죠. 그런데 외오왕 시절과 수나라 수양제 시절의 조공은 다릅니다. 외오왕은 중국 남조 제양진에 사신을 보내 책봉을 받은 반면 외의 스이코왕이 수나라에 파견한 견수사는 당시 동아시아의 선진국인 수의 문물을 받아들일 목적이었지만 외오왕 시대와 달리 책봉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왕은 중국 황제의 신하가 아니었죠. 당나라에 파견된 견당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게다가 한반도의 삼국 등 중국 주변국과 달리 외왕은 국서에 자신을 신, 즉 신하라 칭하지도 않았죠. 이처럼 외왕이 수나라 당나라의 책봉을 받지 않은 것을 좋게 외의 입장에서 보면 외가 자신감을 표현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나쁘게 중국 황제 입장에서 보면 건방졌던 거고요. 그런데 이후 무려 500년 동안이나 중국과의 외교는 중단됩니다.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 중국의 수당이라는 통일왕조가 들어서자 중국의 선진 문물과 제도, 기술 등을 배우기 위해 외는 정식 사신을 파견했는데 수나라에 보낸 외의 사절단을 견수사, 당나라에 보낸 외의 사절단을 견당사라고 하죠. 7세기 초 당시 외국의 실권자였던 쇼토쿠 태자는 중국 수나라와 교류하기 위해 몇 차례 견수사를 파견했는데요. 600년, 607년, 608년, 609년 기록이 그것입니다. 600년, 수에 파견된 첫 번째 견수사, 즉 1차 견수사, 수서 기록을 보면 처음으로 수를 방문한 외 사신에게 수 양제는 외는 어떤 나라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외 사신은 외왕은 하늘이 형이고 태양이 동생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당시 아시아의 대장이었던 중국 수나라 황제 앞에서 외왕이 하늘의 동생이고 태양의 형이라니요? 수양제 입장에서 볼 때 아주 건방진 발언입니다. 이 답변을 들은 수양제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수서에는 수양제가 도리에 어긋나니 고치도록 하라고 명했다 기록됐어요. 쉽게 말해 외놈들 싸가지 없다는 뜻입니다. 외 입장에서는 수나라에 패기 있게 접근했으나 그 결과는 망신을 당한 굴욕적 외교였죠. 그래서인지 일본 서기에는 1차 견수사 기록이 생략됐습니다. 607년 쇼토쿠 태자는 사신, 즉 2차 견수사편으로 수양제가 보낸 국서에 답장을 보냅니다. 이것은 수서와 일본 서기에 모두 기록됐어요. 그런데 거의 당내 기록인 수서와 후대 기록인 일본 서기의 내용이 다릅니다. 사실 중국의 정사인 수서, 일본의 정사인 일본 서기 둘 다 한반도 외와 관련해 다수의 오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서, 일본 서기 두 사설을 완전히 믿기는 어렵죠. 어쨌든 수서에는 해 뜨는 곳의 천자 외스이코 왕이 해 지는 곳의 천자 수양제에게 답서를 보내니 별일 없는가? 라고 쇼토쿠 태자가 직접 작성해서 외사신 오노 이모코를 통해 수나라에 보낸 답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왕은 해 뜨는 곳의 천자, 중국 황제는 해 지는 곳의 천자, 느낌이 어떠신가요? 일본 측의 오만한 자세가 보입니다. 수나라 황제 입장에서는 아주 기분 나쁜 문장이겠죠? 이 답서를 본 수양제는 분노해 외사신 오노 이모코를 가두고 외를 정벌하고자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물론 설에 불과하지만요. 하지만 당시 수나라는 고구려와의 전쟁을 준비 중이었기에 외와 대립하면 손해라며 신하들이 간언하자 수양제는 외사신 오노 이모코를 석방시킨 뒤 친서를 써주고 외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일본 서기에는 이듬해인 608년 외사신 오노 이모코가 귀국하던 중 백제 땅에서 도적을 만나 수양제의 친서를 빼앗긴 채 귀국했다고 기록됐죠. 이 기록이 사실일 수도 있는 게 그동안 백제를 통해서 대중국 외교를 했던 외가 이번에는 백제를 통하지 않고 독자적인 대중국 외교를 하자 백제는 크게 불쾌했을 겁니다. 그래서 외가 백제와 상의 없이 단독으로 수나라에 사신을 파견했다는 소식을 뒤늦게 듣고 열받은 백제는 외와 수나라 사이에 무슨 대화가 오고 갔는지 스파이를 도적으로 위장시켜 수양제의 국서를 탈취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조작이라는 조작설이 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아요. 첫째, 수서에는 이 국서를 읽은 수양제가 분노해 앞으로 오랑캐 문서는 접수하지 말라고 홍력영에게 지시했다고 하죠.
당연히 외사신 오노 이모코가 귀국하면서 들고 온 답서에는 수양제의 불같은 성격상 온갖 좋지 못한 직설적인 내용이 기록됐을 겁니다. 그래서 외사신 오노 이모코가 수양제의 답서를 고의로 파기하고 외왕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설도 있어요. 백제 도족에게 빼앗겼다는 건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수양제의 답서가 외왕을 신하 취급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귀국 후 이것을 그대로 외왕에게 보였다가는 난리가 날 것을 두려워한 오노 이모코가 답서를 파기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둘째, 상식적으로 볼 때 외사신 오노 이모코가 국서를 분실한 것은 장차 외교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커요. 그렇다면 중국 황제의 답서를 분실한 중죄를 저지른 외사신 오노 이모코는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노 이모코는 잠시 귀양 갔다가 풀려나 오히려 12관등 중 최상위로 특진, 즉 승진하죠. 게다가 다음 해인 608년 오노 이모코는 수양제가 보낸 사신 배세청과 함께 또다시 3차 견수사로 수나라에 파견됩니다. 즉 배세청은 오노 이모코와 함께 외에 왔다가 다시 수나라로 돌아갔던 거죠. 두 사람은 두 차례나 동행한 겁니다. 그렇다면 배세청은 오노 이모코와 함께 외로 들어가던 중 오노 이모코가 수양제의 답서를 분실한 것을 목격했고 오노 이모코와 함께 외 스이코왕을 만나 직접 결과를 보고했을 것이며 이후 수나라로 돌아가는 길 3차 견수사에도 오노 이모코와 함께 동행했죠. 셋째, 백제가 수양제의 답서를 가로챈 것은 당시에도 국제 관례상 큰 결례를 저지른 겁니다. 심지어 수나라 또는 외와의 전쟁까지 유발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외는 수양제의 답서를 가로챈 백제에 항의하거나 그것을 돌려달라고 청한 기록도 전혀 없습니다. 어쩌면 수양제의 답서 분실은 두 사람의 공동 과실이자 책임이었기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두 사람이 짜고 서로 모른 척 숨기기로 약속했거나 그렇지 않다면 국서 분실 사건은 아예 일어나지도 않은 허구의 사건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후대의 사서인 일본서기에 오노 이모코가 귀국 중 분실했다는 수양제의 답서가 기록됐는데 황제, 즉 수양제가 외항에게 묻는다로 시작되고 있어 이 외항이라는 존칭 표현을 후대의 일본서기가 조작한 것으로 보기도 하죠. 또한 이에 대한 답장으로 일본서기에는 동쪽의 천황이 삼가 서쪽의 황제에게 고한다고 하는 등 수나라가 외항이라 물었는데 천황으로 답하죠. 이 또한 후대의 일본서기가 조작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분실되어 사라진 수양제의 답서 내용이 일본서기에 기록됐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죠. 하지만 3차 견수사 608년에는 2차 견수사 때와 달리 많은 유학생을 동반합니다. 이것은 일본서기에 기록된 수양제의 답서 내용이 긍정적이었다는 증명이 될 수도 있어요. 수양제가 분노했다면 외에서 많은 유학생을 파견하기는 힘들었겠죠? 넷째, 오노 이모코가 백제 도족에게 빼앗긴 것은 답서가 아닌 수양제의 명령을 기록한 훈령서였으며 실제로 답서는 수양제 측근인 배세청이 갖고 있었다는 설도 있어요. 빼앗긴 것은 훈령서이지 답서는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에 수양제의 답서가 일본서기에 기록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혹시 외에 불리한 수양제의 답서를 스이코 왕, 쇼토쿠 태자, 오노 이모코, 삼자 합의하에 백제에서 잃어버린 것으로 하자며 철저히 모른 척한 것은 아닐까요? 한편 일본 학회에서는 외가 태도의 변화를 일으켜 오랜만에 중국 수나라에 국서를 보냈지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수나라의 책봉을 받은 한반도 삼국과 달리 외는 수나라의 책봉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아마도 수나라가 고구려와의 전쟁을 앞두고 고구려 배후에 위치한 외를 의식해 외가 요구한 책봉 없는 조공을 인정했다고 해석합니다. 만일 608년 수양제가 오노 이모코를 다시 만났다면 과연 어떤 기분이었으며 뭐라고 했을까요? 너 또 왔냐? 국서를 잃어버렸다며 감히 니네 왕이 뭐라고 하냐? 왜 내가 보낸 국서에는 답변이 없냐? 이런 식의 질문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수서나 일본서기 모두 기록이 없어요. 그렇다면 아마도 수양제는 외에 대해 분노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식들 하며 외를 무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수양제의 성격상 의외의 반응인데요. 수양제는 외의 국서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일종의 계무시죠. 수양제가 국서를 받은 다음 해에 하급관리인 배세청을 오노 이모코와 함께 외의 사신으로 보낸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수양제는 고구려와의 관계를 의식해 가짜는 놈들 내가 한 번만 봐준다 하면서 외의 서신을 무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설은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겠죠. 이와 관련해 일본서기 기록이 의심받는 게 608년 쇼토쿠 태자가 작성해
사신 오노 이모코를 통해 보낸 서신 중 동천황, 즉 외왕이 서천황, 즉 중국 황제에게 라는 문구가 있어요. 한편 오노 이모코는 다음 해인 609년 귀국해 환영을 받았다는데요. 이 일본서기 기록이 조작이라는 날조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608년 오노 이모코가 수양제의 사신으로 파견한 배세청과 함께 귀국하던 중 백제에서 수양제의 답서를 잃어버렸다고 기록됐죠. 그렇다면 같이 동행한 배세청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겠네요. 그런데 그 기록이 전혀 없어요. 사실 중국 황제의 국서를 분실했다는 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큰 사건입니다. 기록이 누락될 리 없겠죠. 또한 607년 외가 수나라에 보낸 국서의 내용이 기록된 수서에는 단지 사자, 즉 사신으로 기록되었을 뿐 오노 이모코라는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일본 서기에만 기록되었을 뿐이죠. 따라서 국서를 직접 전달한 외 사신이 정말 오노 이모코가 맞는지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 또한 일본 서기 기록이 조작되었다고 의심할 수 있겠죠. 이로부터 600년 뒤 원나라 간섭기인 고려 원정 때 재상 이장용이 원나라의 일본 원정에 반대하며 몽골의 병부시랑 적에게 보낸 글에 수문제 때 저들이 글을 올려 이르기를 배 뜨는 곳에 천자가 해지는 곳에 천자에게 글을 보낸다 라고 했는데 그 교만함이 분수를 알지 못함이 이와 같아 그 땅은 바람과 파도가 험난하니 임금의 군대가 만전을 기할 땅이 아닙니다. 이처럼 이장용은 원나라의 일본 원정을 막고자 일본의 교만함과 일본 원정의 위험성을 알렸던 거죠. 결국 이장용은 원종의 노여움을사 영흥도에 유배됩니다. 또한 고려말 유학자였던 이색도 외구 침략의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제자인 정몽주가 일본의 사신으로 파견되자 시를 하나 지었는데요. 동방에 일본국에 왕이 있으니 태초부터 스스로 자기를 높였네. 해 뜨는 곳의 천자는 그의 시에서 일본국은 태초부터 스스로 자기를 높였다고 썼죠. 이것은 일본의 교만함을 나타냅니다. 또한 해 뜨는 곳의 천자라는 문구는 당시에도 널리 알려진 유명한 문장이었다는 거죠. 어쨌든 이색은 일본을 정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조선 선조 때인 임진왜란 중에 선조가 적이 황제라 자칭하여도 중국 명나라의 봉우를 구하려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라고 묻자 윤석각은 봉우를 구한다는 명분으로 중원을 왕래하며 그 허실을 엿보려 한다며 일본의 교만함을 알렸고, 정경세는 해 뜨는 곳에 천자가 해지는 곳에 천자에게 글을 보낸다며 이것은 일본이 중국을 침범한다는 뜻이라고도 했죠. 7세기 초인 607년 당시 외는 무슨 근거로 수나라 황제에게 이런 무례한 국서를 보낼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외의 야마토 조정은 국서를 통해 수나라와 대등한 관계를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 외의 교만이라는 설이죠. 여기서 당시 상황을 알기 위한 전제로 일본의 변천을 잠깐 볼게요. 야요이 시대, 즉 청동기 철기 시대가 끝나고 교훈 시대 3에서 5세기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흔히 외라 불리던 나라죠. 당시 외에는 야마타이국이 세워져 히미코 여왕이 다스렸는데 그녀가 죽자 야마타이국은 고대 국가인 야마토국으로 발전합니다. 7세기 전반 외는 고훈 시대가 끝나고 아스카 시대가 시작됩니다. 아스카 시대에는 한반도의 백제로부터 선진문물을 받아들여 크게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아스카 문화죠. 이때 일본 황실에 쇼토쿠 태자가 등장합니다. 쇼토쿠 태자는 약 30년간 집권하면서 불교를 부흥시켰으며 중국과 한반도에서 외국 문물을 적극 수용했고 헌법, 즉 율령과 관등제 및 공복제를 만들어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는 등의 개혁 정책을 실시했죠. 그래서 아스카 시대를 쇼토쿠 태자가 왕권 강화를 위해 노력하던 시기라고도 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때부터 외가 교만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쇼토쿠 태자는 문화 수입의 통로를 백제에서 중국 수나라로 바꾸려 했죠. 이전까지만 해도 500년 동안 중국과의 외교 단절로 한반도, 특히 백제에서 필요한 문물을 수입했는데 아스카 시대에는 그동안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했던 백제를 무시하고 중국과 직접 교류했기에 수백 년간 문물과 문화의 통로로서 외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전해주었던 백제는 당연히 분노하고 외를 의심했겠죠. 이 과정에서 607년 쇼토쿠 태자가 중국 수나라 양제에게 해 뜨는 곳의 천자가 해지는 곳의 천자에게로 시작되는 서신을 보냈던 거죠. 외의 자신감이었지만 수 양제는 불같이 화냈고 신하들이 만류해 분노를 겨우 참았다고 합니다. 물론 근거는 없습니다. 일본 사신이 본국으로 돌아오던 중 백제의 국서를 빼앗긴 것은 아마도 수나라와 외의 관계에 대해
백제의 의심을 사서 그랬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대 시기에도 일본은 자신을 아시아와는 다른 아시아 밖에 있는 특수한 나라로 인식했습니다. 해뜨는 나라의 천자란 바로 이러한 자신감의 원천이었다는 거죠. 외가 국서를 보내 수나라를 무시했다는 것은 오해 또는 잘못된 해석이었다는 설도 있어요. 그렇다면 당시 외가 중국 수나라에 보낸 다른 국서의 내용은 어떨까요? 당시 외가 신라나 발해에 보낸 다른 국서의 내용과 비교할 때 외는 결코 수나라를 만만하게 보지 않았다는 설이 있습니다. 즉, 수나라 황제의 오해 또는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죠. 오히려 다른 국서에서 외는 수나라의 압도적 우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당시 쇼토쿠 태자는 외왕을 대신해 외교 문서를 작성했을 뿐 외왕을 뛰어넘는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는 중국 또는 한반도로부터 율령 등을 배웠습니다. 쇼토쿠 태자가 중심이 된 야마토 조정은 수나라에 4차례나 사신 즉 견수사를 보냈는데 수나라의 사신으로 갔던 견수사들이 중국의 제도, 법률, 학문, 기술 등을 배워와 다이카 개신으로 세워진 새 정부에서 핵심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당시 중국의 문물은 외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당시 외의 수준을 보더라도 외가 수나라를 배우고자 잘 보이려고 국서를 보낸 건데 수나라 황제를 화나게 했을 리 없다는 겁니다. 쇼토쿠 태자가 활동하던 당시 외는 내부 분쟁이 굉장히 심각하던 때였어요. 섬나라인 외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나라 밖으로 도망치기 어렵기 때문에 서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싸우는 등 엄청난 피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에 처한 외를 살리기 위해 쇼토쿠 태자는 서로 화합하자는 와, 즉 화 또는 화평사상을 만들고 실천하게 합니다. 와 사상은 통일신라 시대 원효의 화쟁사상과 같은 거죠. 또한 섬나라였던 외는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고립되면 끝이라 여기고 이 토코토리, 좋은 것은 외국 것이라도 받아들인다 정신을 만들어 실천하게 됩니다. 그랬던 쇼토쿠 태자였기에 중국을 배우기 위해 납작 엎드렸던 거고요. 그의 노력은 수나라에 파견된 견수사와 당나라에 파견된 견당사로 이어졌습니다. 당연히 그가 수나라 황제를 화나게 하는 국서를 작성했을 리 없다는 것이죠. 결국 수나라 황제, 즉 수양제가 국서를 오해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당시 외 스스로 황제국이라는 인식을 가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외는 언제부터 황제국이라 인식했을까요? 그것은 일본의 발전 과정과도 관련됩니다. 사실 외가 황제국이 된 시기나 근거는 기록의 한계 등으로 분명치 않지만 외가 자칭 황제국으로 업그레이드된 시기는 대략 8세기 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나라 이름을 외에서 일본으로 바꾼 701년 시점입니다. 두 번째는 율령제를 도입한 646년 시점입니다. 아스카 시대 때부터 다이카 개신을 실시했는데 당나라의 율령 제도도 이때 도입되죠. 세 번째는 당나라의 쇠퇴 8세기 후반 시점입니다. 안사의 난 등으로 당나라가 쇠퇴하면서 일본에서는 자국의 문화를 독자적으로 발전시키고자 견당사를 폐지하고 국풍이 발달됩니다. 네 번째는 백제 멸망으로 백제 망명인들이 유입된 시점입니다. 백제 망명인들의 뛰어난 식견을 바탕으로 외 조정에 깊숙이 개입됐던 시점이죠. 게다가 일본 서기 편찬자들도 백제 망명인 출신들 또는 그 후손들이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훗날 백제 망명인들이 국호를 일본으로 변경했다는 설도 있어요. 한편 외와 수나라와의 국서 사건은 고구려의 계략이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당시 쇼토쿠 태자의 스승은 고구려 승려 해자였습니다. 수나라에 보낼 국서 내용에도 개입할 수 있던 위치였죠. 그러니까 고구려와 친했던 외를 이용해 얘는 뭐지? 그동안 강해졌나? 이런 식으로 수나라를 헷갈리게 하려는 고구려의 계략이었다는 설입니다. 실제로 6세기 말 고구려의 영왕은 수나라와의 전쟁을 앞두고 수나라와 동맹을 맺고 있는 신라를 견제할 목적으로 돌궐 외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른바 남북동맹이죠. 중고등학교 때 교과서에서 동서세력 대 남북세력으로 배웠죠. 바로 남북세력인데요. 그림과 같습니다. 이후 고구려와 외는 활발한 물적, 인적 교류를 합니다. 이때 고구려 승려 해자가 쇼토쿠 태자의 스승인데요. 595년부터 20년간 외에서 활동하면서 외의 대중국 외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는데 고구려가 수나라의 동향을 떠보기 위해 쇼토쿠 태자를 통해 외왕의 국서를 수나라에 보냈다는 거죠. 즉 수나라에 보낸 외왕의 국서는 고구려의 외교 전략이었다는 겁니다. 그토록 성질이 나쁘고 급했던 수양제가 화를 가라앉히고 외사신을 죽이지 않고 돌려보낸 것은 아마도 외 배후에 있는 고구려를 의식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외왕의 국서 사건 이전 수양제가 고구려에 분노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같은 해인 607년
수양제가 동돌궐에서 고구려 사신과 마주친 일입니다. 607년 수양제는 직접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북쪽 변경 지역을 순행하다가 수나라가 복속한 동돌궐의 지배자 계민가한을 만났는데 그가 고구려 사신이 동돌궐에 와 있다는 것을 수양제에게 알렸죠. 수양제는 복속한 동돌궐과 고구려가 손잡을까봐 큰 충격에 빠집니다. 당시 수나라는 실크로드를 장악해 돈을 벌 목적으로 돌궐을 동돌궐과 서돌궐로 분열시키고 그 틈을 타 동돌궐을 수나라에 간신히 복속시켰죠. 그런데 수나라가 복속한 동돌궐에 고구려 사신이 와 있다는 사실에 수양제는 깜짝 놀랍니다. 만약 동돌궐이 고구려와 손잡는다면 동돌궐은 수나라로부터 독립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같은 해 몇 달 뒤 고구려가 개입된 것으로 의심되는 외왕의 국서를 본 수양제는 위기감을 느끼고 고구려 원정을 서두르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외왕의 국서는 수나라의 고구려 원정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겠죠? 또 하나, 외오왕이라고 있어요. 외의 5명 왕인데요. 이름은 찬, 진, 제, 흥, 무 등입니다. 이들은 정권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413년 중국의 첫 조공을 바칩니다. 송나라와 남조의 사신을 보내 관직을 요청했죠. 중국 남조, 즉 송제, 양진 4개 왕조의 역사를 하나로 묶은 남사에는 진 안제 때 외왕 찬이 사신을 보내 조공했다. 그런데 원문인 진서 안제기에는 의희 9년 413년 고구려, 외국 및 서남이 동두대사들이 모두 함께 방문을 바쳤다. 여기서 진 안제는 동진의 제10대 황제이며 외왕 찬은 진, 제, 흥, 무 등 외오왕 중 최초의 외왕입니다. 의희 9년은 413년이죠. 그런데 외왕 찬에 대해 의문이 생깁니다. 양서에도 진 안제 때 외왕 찬이 있었다는 기사가 있어요. 하지만 사신을 보냈다는 기록은 없죠. 아마도 양서는 진서 안제기에 의희 9년 413년 고구려 외국 및 서남이가 함께 박물, 공물을 바쳤다는 기사를 바탕으로 했을 겁니다. 하지만 태평어람에서 인용한 의회 기거주에는 이때 외사신이 바친 조공품은 고구려의 특산품인 인삼과 초피, 담비가죽이었다라고 기록됐어요. 그런데 당시 외에서는 인삼이 생산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외사신은 고구려를 거쳐 동진으로 들어간 것이 아닐까 추정됩니다. 또한 같은 해인 413년 장수왕이 동진에 고구려 사신을 파견한 기록도 있기 때문에 고구려 계략설은 가능성이 크다는 소리죠.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이때 외가 동진으로부터 하사받은 물품은 사양 등이었다고 기록됐어요. 그런데 사양은 고구려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물품이었거든요. 그렇다면 하사품을 그 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이라 볼 때 사양 등의 하사품은 고구려에 대한 답례품이 아니라 외에 대한 답례품으로 봐야겠죠. 이 기록이 맞다면 고구려 계략이라는 설은 틀린 겁니다. 또한 외와 고구려의 공동 입조설도 있습니다. 양서 기사만으로는 첫째, 외왕 찬의 조공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뿐더러 둘째, 진서 안제기에 기록된 고구려와 외가 나란히 공동으로 박모를 바쳤다로 해석하면 외의 단독 입공이 아닌 고구려와의 공동 입공으로 보인다는 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고구려, 외, 서남이가 나란히 공동으로 박모를 바쳤다로 해석할 수도 있어서 이 설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413년 고구려와 외의 사신이 각각 동진에 파견됐다는 내용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즉 고구려와 외 두 나라의 사신이 우연히 만나 동진의 황제 앞에 나란히 섰다는 기록으로 추정됩니다. 어쨌든 607년 분노한 수양제가 외사신 오노 이모코의 목을 베지 않고 다음 해인 608년 오노 이모코가 다시 조공사절로 방문했을 때에도 수양제가 고구려와 전쟁을 앞두고 있었기에 외를 적으로 만들 수 없어서 화를 참았다고 보여집니다.